네, 30분 된 것 같습니다. 장사님 먼저 인사하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김수영 부장님 그냥 호스트 권한 가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김수영 부장님? 네, 말씀하세요. 아, 어떻게 그냥 호스트 권한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수락 가능하시죠? 네, 예, 아, 47분 들어오셔, 수락을 제가 해야 입장하실, 되나요? 예, 예, 입장할 때마다 수락을 하실 거예요. 이제 음, 보시고. 근데 이제 47분씩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안 들어오실까봐 제 시간에 네, 걱정했는데 그냥 할게요. 어, 일단은 사실은 전달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끝 시간, 그 시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시교육청에서 작년까지는 이제 지역교육청까지 다 한꺼번에 연수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먼저 참석을 했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납부하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이죠. 3번이 연기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냥 또 시 장학사님들은 이렇게 구구절절 또 변명을 안 하시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일에 시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는데 오늘 하나 24일 지나서 하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교무부장을 이제 올해 처음 잡아보신 부장님도 계시고 또 지금 원격 연수와 그 등교 수업에 너무 지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방학에는 정말 하루도 나오고 싶지 않아 해서 어떡하든 방학 전에 끝내고 학교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냥 진행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이미 나간 책자를 가지고 네, 이미 나간 책자를 가지고 우리 인하여자중학교 김소영 교무부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주시면서 강조하실 부분 강조해 주시고 그 정도로 한번 훑어 나가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학기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당연히 이제 집합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의치 않다면 소규모로라도 잘라서 집합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질문이라든가 그런 질의사항들이 정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2학기 때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방대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실 때 사실은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바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너무 많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지라 그러잖아요. 교육과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서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자를 많이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해석을 하신 후에 그러면 거의 다 웬만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교무부장님이나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요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마다 학생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애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남부에는 또 신규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몰라서 일부러가 아니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이제 경력 교사들께서 좀 더 가르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제 얘기가 점점 길어지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수 들으시고 전달 사항이 또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제 말씀은 끝내고요. 오늘 인하여자중학교 김소영 교무부장님께서 오늘 이 연수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또 기꺼이 승낙하셔서 제가 좀 어려운 부탁 많이 드렸습니다. 저 김소영 부장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김소영 부장님. 김소영 부장님. 이게 카메라가 장사님한테로 안 넘어가네. 저한테로.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마이크 받고 전화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기본이 구글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줌이 좋다 하야 급하게 줌을 또 공부를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연습을 했는데 그 1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마음이 급해서 그냥 벌써 전달하는 내용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네?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들으시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리고 제가 핸드폰 갖고 있거든요. 얼른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책자가 페이지를 더 해야 돼. 잠깐만요. 3페이지 피셨나요? 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크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 빨간색은 올해 3학년들만 특별히 다르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인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진로희망사항 3학년만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훈령 331조가 또 붙어서 이게 더 복잡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차는 넘어가고요. 법적인 근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1월 중순쯤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갔을 때만 해도 강사 선생님께서 PPT를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그때는 321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도 나와 있던 것이 올해도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321호 새로 들어간 내용은 연두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돼서 급하게 331조가 4월 6일자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쿠아 블루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지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요. 어디를 가시냐면 7페이지 봐주십시오. 선생님 가지고 계신 7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321조 지침이죠. 321조, 321호. 자, 여기서 3조를 보시면 사용자는 교사를 말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교무부장님께서 내부 결제로 업무 분장 결제받은 그 사람들만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노란색이라 작년이랑 같고요. 출결 상황에 수업 일수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수업 일수를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연간 총 출석일 작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깔끔하게 고쳤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개념을 일부나 전부 그리고 수업 방해라는 개념에서 일부라는 용어를 좀 더 넣어서 명확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기타는 결석일수에 넣고 기타 특기사항을 쓰는 건데 단 1일이라도 그 사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석사유 종류별로 쓰는데 기타결은 1일이라도 쓴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평가 영역의 근거, 방법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별 쳐놓은 건 저희 학교가 안 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얼른 해야겠다 이런 반성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른 건 똑같고요. 여기 6항 보시면 지금 14조의 6항이니까 9조 가겠습니다. 제2항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서 진로 희망 분야와 각종 진로 검사, 상담 결과, 관심 분야,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내용, 학생의 진로 특성에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이 문장 그대로는 1학년과 2학년이 해당된다는 거 다 아시죠? 3학년만 진로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 강조하셨고요. 제8항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를 찾아보니까 정규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쓴다. 이 제가 뿌려드린 책자에 이렇게 형광펜도 칠했지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특기사항을 쓴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제가 다 써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9항처럼 정규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스포츠클럽은 특기사항을 쓰지 않는다라는 란에 X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 바쁘실 텐데 교육청에서 나누어준 책자도 좋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뿌려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출력해서 쓰시면 원고가 좋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X 열심히 동그라미 열심히 쳤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리고 15조를 보시면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점수와 과목 평균 고등학교처럼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없어졌다. 요게 321호 지침이기 때문에 1학년부터 없어지고요. 131페이지 3항 다항에 보시면 2학년과 3학년은 표준 편차를 표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 세부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쓰신다라고 얘기했는데 1학년은 전체 다 쓰시고 2, 3학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상위 20% 쓰기로 했는데 부장님들 학교는 다 결정되셨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행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안에는 학교폭력이 1호, 2호, 3호, 7호가 써진다. 그렇다. 그런 거 아시죠? 요건 그대로고요.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7호만 기재를 하고 1, 2, 3호는 유보한다. 그런데 그 학생이 또 다른 학폭이 이루어졌을 때 1, 2, 3, 7호는 유보한 것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가 이번 강사님이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8조에 보시면 이거는 달라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전부 다 노란색이고 삭제할 수 없다. 요거 되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8호와 9호는 학적에 관련됐기 때문에 학적 특기사항에 쓰시고 4호, 5호, 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는 출석과 관련된 특기사항에 쓰십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여전히 거칩니다. 작년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였고 올해도 학교폭력 전담기구인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청이 아니라 교내에서 하는 건 거 아시죠? 네, 요거 강조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21호는 이 정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17페이지 펴주세요.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쪽수가 달라가지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2018학년도 생활기록부 신뢰도 방안, 재고 방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건데 작년과 똑같다라는 의미로 제가 노란색을 칠해놨고요. 이제 1학년 적용하던 것이 2학년으로 적용이 됐고 여기에 2, 3학년은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쓴다 해서 3학년으로 고치셨답니다. 초록색은 321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교육 유발 요인의 큰 사항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박스로 아주 자세하게 무엇이 안 되는지를 다 나열을 해놓은 건 올해 2020학년도 새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대회는 어떠한 것도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타 보시면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에 혼돈이 많아서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교육기관이란
교육부 소속 기관이란 시교육청 직속 기관이란을 딱 명시해둬서 요 관련된 기관만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강사명은 본교의 학생이 참가한 강사만 쓰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 학생이랑 강의하지 않은 강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희 학교 학생이 참여한 건 쓸 수 없다라는 걸 꼭 강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작년이랑 다 같고요. 초록색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내에 기재 방법을 준수하되 의미 변동 없는 범위에서 좀 다르게 쓰셔도 된답니다. 이거 꼭 기재 요령에 똑같이 써야만 한다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신다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문의는 이렇게 단계별로 하셔서 바로 교육부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인적사항, 진로희망, 창의적 체험활동은 3학년만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331호 나온 게 별표 8과 별표 9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서도 별표 8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침이다.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글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이라는 말이 더 추가됐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사용자란 교육부장님이 교무부장님이 내부 결제로 결제로 확정한 사람만 사용자라고 꼭 못을 박으셨고요. 26페이지에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치학이 빠져 있어서 중학생을 위해서 재치학이란 말 넣었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입력 주체가 빠져 있어서 추가하셨답니다. 그 다음 생활기록부 서술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하고 이 표가 PPT, 배부되어 있는 PPT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1. 동료 평가서, 2. 자기 평가서, 3. 수행평가 결과물, 4. 소감문, 5. 독후감에 수행평가 결과물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쌍방 수업으로 이렇게 발표가 가능한 것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노란색은 작년 2019학년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자에 이 초록색 부분은 강조하셨는데요. 복학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학적이 제외된 학생들의 기록도 보관하셔야 한다라는 것 강조하셨습니다. 복학시 땡겨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네요. 29페이지 수상연월일이 빠진 경우에 공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문을 근거하여 입력하시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유의사항에 보시면 자유학기 성적표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타에 보시면 민원 메뉴에 당해연도 생활기록부를 제공하는데 당해연도의 내용은 특히 여기 보시면 자유학기 활동 특기 아니면 행동 특성 종합인견 이런 거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작년 재작년에도 있던 그 내용입니다만 작년에 저희 성적표 때문에 생활통지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겠습니다. 인적 전 학적 사항으로 바뀌었죠. 네, 1, 2학년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령 321조를 기본으로 하고요. 다른 건 없는데 입학과 취학을 강조하셨습니다. 입학은 1학년으로 들어오는 걸 입학이라고 하고 적정학년 2, 3학년으로 가는 것들을 얘기한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거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강사님은 등본과 초본인데 웬만하면 이제 개인정보나 부모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다면 그냥 초본을 받는 걸 강조하셨는데 요 원고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성과 이름 사이에는 공백을 두어도 된다라는 게 작년 것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두지 않는다를 강조하셨고요. 영문과 한글이 있는 외국인 학생이나 여권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은 희망하면 한글만 쓸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고 아마 표 안 나게 한글을 써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조하셨고요. 34페이지 학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제외하고 1학년은 그냥 수정이 가능하고 2, 3학년과 1학년 개명은 정정대장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없이 정정대장 한다는 거 강조하셨어요. 35페이지 가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똑같아서 별 할 건 없는데 주민등록 등본 혹시 받으실 때 뒷자리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뒷자리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아까 똑같이 빈칸 두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초본 강조하셨고요.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1페이지. 요거는 초록색 저거 하나만 들어간 거고요. 제가 해보니까 장학사님한테는 40분 말씀드렸는데 64분이 나와가지고요. 노란색은 안 하고 이제 초록색만 강조하려고요.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에서 안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결재일만 있었는데 교육지원청 내부 결재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게 여기 있습니다.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지점까지 입학하는 친구들은 다 입학이라고 쓰시고 더 늦으면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입학이 아니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들어와서 외국인인데 의무교육 기간이 없었어요. 면제된 기록도 없어요. 그렇지만 2학년으로 들어온다면 그 학생은 취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면제 정당한 이유로 의무교육을 이렇게 면제받은 학생들이죠. 그죠? 그런 학생인데 요 초록색이 들어갔답니다.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이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참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은 받아줘라 이런 의미인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급인데요. 유급은 190일은 3분의 2니까 126일이고요. 191일과 192일은 128일이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명예졸업인데요. 요 초록색 부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불우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사회공이 이렇게 저렇게 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한다. 그런데 학칙, 저희 학교 학칙에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체크표 해놨습니다. 부장님들도 없으실 것 같은데 얼른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학기 때 하겠습니다. 요거는 노란색이니까 작년부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20학년도 4월 13일 날 이 학생이 명예로 졸업을 할 사유로 사망을 하였다면 지금 2학년이든 지금 1학년이든 2021학년도 2월 9일 졸업식에 지금 졸업하는 3학년 언니들과 함께 명예 졸업을 먼저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PPT에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시로 하셨는데 학년 마지막 날로 입력하라 이런 얘기 하셨고요. 여기 초록색이 많이 있으시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네, 이제 심의위원회로 바뀌셨고요. 교육청 내부결제일, 심의위원회, 교육장이 조치한 날, 교육지원청 내부결제 이렇게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출입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은 날일 수밖에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나 봐요. 신입생인 경우에는 전출입이 동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허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너무 빠른가요? 선생님 저희가 이 프린트 PPT가 아니라 이 원고 뿌렸으니까 선생님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장님.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네네. 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귀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처음 저기 해보신 분들은 되게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한 양이라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다 해주시고 네. 그렇죠? 죄송해요. 지금부터 천천히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48페이지 피세요. 48페이지에 나 정원의 학적관리에 여기 당해년도인데 해당이라고 글자 바꾸셨대요. 그 다음에 바는 등의에서 이게 오타가 있었답니다. 등자 넣었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귀국 학생입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 국민,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아동 이런 학생은 정당한 사유로 그 전에 의무 교육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49페이지 가겠습니다. 첫째 줄 이런 귀국 학생들은 통틀어 192일 곱하기 3분의 2 해서 128일이 남지 않으면 2학년 못 올라가고 3학년 못 올라가니까 못 들어옵니다. 가 아니고
아니고 입급일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2일이에요. 입학시켜주세요. 근데 1월 9일이 졸업식이에요. 그럼 2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7일에 3분의 2, 18일만 나오면 학년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시로 드셨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취학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52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작년이랑 똑같아서 특별히 더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52페이지에 탈북 학생 지도 매뉴얼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강사 선생님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부장님 혹시 탈북 학생 문제가 생기시면 이 매뉴얼 챙겨보시고요. 53페이지에 제주 학교에서 다시 전학을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제가 534, 저희는 633입니다. 그래서 학년이 틀리더라도 전학을 받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수업한 그걸 다 인정해서 학년을 올려줄 수도 있다. 반학년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없고요. 55페이지 가겠습니다. 55페이지 딱 가운데 타 보시면 요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런데 전입 시 비밀 전입 여부를 체크 처리하여 학부모 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외한다. 지난번에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전출 시 정보 시스템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네,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8페이지 출석, 출결 상황 전체 학년입니다. 전체 학년. 똑같이 수업 일수란에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가 아니라 수업 일수로 간단하게 바꾸셨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190일 이상인데 평소에는 190일이 안 되거나 주 5일제가 안 되는 학교가 전국에 있었대요. 근데 전국이 주 5일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190일 이상 다들 하시면 된다고 하셨고요. 다른 점은 없고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이 59페이지의 결석입니다. 결석. 학교를 안 나오면 결석인데 나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나항이 별표 8-2의 나입니다. 요거 신경 써주세요. 별표 8-2번에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출자를 다 써왔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출석이죠. 공권력, 병력 뭐 이런 거 당연히 출석이죠. 교장 선생님 허락받아서 간 대표, 현장 실습, 체험학습 다 출석이죠. 보건법 제8조를 찾아보니까 감염병 등교 중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등교 중지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출석이겠죠. 그런데 초중등법 시행령 제31조 1항 찾아보니까 징계입니다. 징계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시간을 받은 학생은 이것을 잘 이행하면 출석입니다. 재학생 중에 숙려제를 신청한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 6항이더라고요. 당연히 출석입니다. 증조보 이런 것들 이틀이었는데 3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자는 출석 당연히 하죠. 9항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2020학년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해설 부분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결석입니다. 질병 결석. 심각 경계 단계에 학교장이 허락한 고위험군 학생은 출석 인정입니다. 그런데 관심이나 주의 단계에서는 병결입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코로나로 다 추가된 내용 파란색으로 아까 제가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입니다. 학폭으로 출석 정지 당한 친구 안 되겠죠. 징계로 출석 정지 안 됩니다. 퇴학 전 가정학습. 이번에 코로나로 가정학습이 늘었는데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범법 행위로 기관의 출석, 체포, 도피, 교도소 수감은 안 되십니다. 그런데 소년원은 우리 교감 선생님이랑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215페이지 완전 잘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다른 건 없는데 결과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부 또는 수업 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수업에 고의적으로 방해한 친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급하게 나온 훈령 331조 별표 8번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근데 이 친구가 왜 안 열릴까요? 네, 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건 없는데 4조에 여기 4조가 없어지고요. 4조가 새로 생겼어요.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우리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했잖아요. 학교 소속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해서 출석, 그다음에 평가, 기록, 제2판 6월 4일 날 교육청에서 뿌린 그 공문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5-다, 5-라, 그 다음에 5-가, 5-나로 이렇게 정리한 그 5번이 이거입니다. 소속학교 이외의 기관 장소에서의 수강 처리. 훈령 331조다. 그래서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소속학교 이외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으로 나누었다라는 게 62페이지까지 쭉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3페이지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연두색이 보이시죠?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를 되게 강조하셔서 이게 PPT에 어느 부분인데 이렇게 PPT로 강의를 하시나라고 봤더니 요 사 부분이었어요. 63페이지에 4에 보시면 출결 특기 사항에는 4호, 5호, 6호를 씁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지원청 내부결제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4호와 5호는 출석이 인정되니까 특기사항도 안 쓰시는 학교가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호와 5호와 6호는 출결 특기사항에 쓰시고 4호와 5호는 출석 인정이니까 결석 잡으시면 안 되고 6호는 미인정 결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별표 8, 2조의 나목 엄청 길지만 아까 천천히 말씀드린 59페이지 출석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담임 선생님이 처리하셔야 되고 혹시 군대 가는 아이가 있으면 기타 결석 아니고 휴학 처리하시라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인데 국대는 봐줘라 이런 항목입니다. 국대는 봐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체험학습 7번입니다. 기존의 인하여중은 7일을 교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5일로 늘렸고요. 가정학습 14일까지 포함하셔서 전체 인하는 29일까지 학교장 허락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다 부장님들도 다 정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가 맞나요? 네, 65페이지. 경조사가 3일이다. 그러면 3일을 전후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하셨고요. 이 초록색은 생리결석인데요. 생리결석은 1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3번에 나누어서 쓸 수 있답니다. 오늘 배가 아파서 지각하시고 내일 배가 아파서 조퇴하시고 그 다음날은 뭐 양호실에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결과하시고 그러면 3번이니까 3회를 1일로 잡아서 월 1회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생리결석에 대해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이런 거 받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이거 꼭 전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찰관서 요거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교실 표준 선도 프로그램 자체 선도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출석 인정입니다. 출입니다. 그 다음 아까 나는 출석이었는데요. 라는 미인정 결석입니다. 자, 범법행위 안 됩니다. 교도소 가신 친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습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미인정으로 유학 가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출석입니다. 작년에는 14와 15를 한 문단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14와 15를 나누셨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는 6호 출석 정지가 결석입니다. 미인정 결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노란색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이수, 학교폭력 5호입니다. 그러면 심리치료를 받아도 5호는 결석 아닙니다. 자, 기재요령의 예시 보겠습니다. PPT에도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봤습니다. 조치된 결과대로 기록을 하시대요. 조치된 결과가 20시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0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20시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4호와 5호는 출석이 인정되니 여기에 20시간에 해당되는 요 10일, 요 10일에 해당되는 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결과 특이사항은 씁니다. 이해되셨죠? 6호는 조치된 사항 쓰시고요. 미인정 결석이니까 5일을 여기에 기재하십니다. 라는 표입니다. 구분하시겠죠? 그 다음에 기타 결석은 단 1일이라도 사유를 씁니다. 저희 학교는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정한다. 반복하는 지각 학교장이 정한다 해서 저희는 5일, 5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받아서 통과했습니다. 선생님들, 부장님들 학교에서도 하셨죠? 네, 간병, 기타 결석 1일이라도 입력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해외는 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출석 인정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로 출석 인정 이것도 안 적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학폭 4호와 5호는 출석이 인정이 되더라도 특기사항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건 특기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특기사항 씁니다. 그 다음 기타 미등교 장결자 요거는 출석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분에 한해서 코로나19로 미등교 빵빵일이라고 특기사항에 쓰셔야 된답니다. 네, 이것도 PPT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른 거 넘어가고요. 70페이지. 70페이지. 학교 체육 기본 계획이 2020년이 나왔는데 이 책자보다도 더 늦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책자에는 일괄 수업 일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럼 68일 정도 되죠?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됐답니다. 중학생은 30일까지만 된다고 참고하셔서 다 1절 다 고치셔야 됩니다. 71페이지도 30일. 3분의 1 아닙니다. 요거 체육부장님 잘 아실 테니까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숙려제 요거 미인령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하는 학생은 시험 때는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시험 때가 있다고 하면 출석 인정 결석이지만 응시를 안 하시면 인정점 80%이십니다. 미세먼지 민감군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시험 안 치시면 병결입니다. 병결. 여기 보시고 이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년원 교육기간 다 100% 인정입니다. 다른 점은 없고요. 여기 72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있답니다. 그래서 위탁학교는 위탁학생을 관리하시고 개설학교는 타교 수강생을 관리하시게 이렇게 업무 분담을 했다. 이거 강조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 네, 중고등학교라고 표시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여기 특기사항을 더 쓴 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교내상만 입력한다. 교회상 입력하지 않는다. 다 아시죠?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는 수상에만 입력하고 절대 대회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흥사단에도 흥사단 자기주장 발표 대회라는 말 바꿔달라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넘어가시고요. 76페이지도 넘어가시고 77페이지 넘어가시고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는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닌데요. PPT로 강조하셔서 저도 잠깐 강조하겠습니다. 네. 자, 선행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건 아시겠죠? 공교육 정상화, 선행교육 규제에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학기 초라는 것은 30일입니다. 30일. 2학기 초에도 그걸 다시 말할 수 있다. 이거는 바뀐 내용이 없고요. 교내상 수성 인원은 20%로 권장하고 하위 등급보다 상위 등급이 더 많을 수는 없다. 중복 안 된다. 그 다음에 월, 격월 이렇게 주는 거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저러한 훌륭하신 분들이 주신 거 안 된다. 그래서 별로 달라진 점 없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2020학년도 1학년, 2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이건 똑같은데 2학년이 더 들어간 거 아시죠? 교내상은 많이 주셔도 된답니다. 교내상은 많이 주시는데 3년 동안 6개만 상급학교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라는 거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뻥 띄어서 어디로 가시냐면 고등학교 빼고 86페이지 가겠습니다. 86페이지 펴주세요. 다 고등학교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학년입니다. 3학년만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3학년만 진로 희망사항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충분한 상담과 사전조사. 제가 여기 있는 거 모르고 여기다 써놨어요. 진로 희망은 충분한 상담과 사전조사 후에 작성하셔서 나중에 정정대장 작성하지 않도록 저 두 번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1학년,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짜 천천히 가겠습니다.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헷갈린다고 하면 헷갈리고 작년과 같다라고 하면 작년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내는 동그라미 쳐놨죠? 특기사항 쓸 수 있고 봉사활동은 1, 2학년 특기사항 쓸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만 안 썼는데 올해는 1, 2학년이 안 씁니다. 같은 말이죠. 6번 별표 쳤습니다. 진로사항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 분야, 진로검사, 진로결과, 관심 분야, 진로희망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담임교사가 입력하는데요. 교육과정에 있거나 없거나 담임교사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학교체육진흥법 10조가 교육과정 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세 개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빨간색 이제 교육과정 외입니다. 안 읽으려고요. 교육과정 외는 스포츠클럽 특기사항 입력 안 하고요. 교육과정 외에 있는 청소년 단체 특기사항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 12항 자유활동은 당연히 특기사항 쓰시고 동아리도 교육과정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씁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교육과정 내에 있는 평소에 활동을 누가 기록하셔서 특기사항란에 쓰는 거 당연하시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 특기사항 학교 스포츠클럽 당연히 씁니다. 빨간색 교육과정에 스포츠클럽 특기사항 안 쓰십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연두색이 나타났죠. 이거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율탐구 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전 수행 과정을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교육 개입 없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 주도로 하신 거 쓸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자율 탐구 기록 안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학교장이 아까 처음에 이제 그 321호 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한 학교장이 승인한 타학교,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기관. 그래서 교육기관 나열이 쫙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자, 본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학교장이 승인한 청소년 단체인 경우에 소속되지 않으면 못 씁니다. 학교장 승인하더라도 대학교 못 씁니다. 주최기관은 교육기관 나열된 것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92페이지 교육과정 내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자, 표로 잘 되어 있죠, 선생님. 제가 아주 동그라미를 짱짱짱 써왔습니다.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거 OX입니다. 학교 교육계획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학교장이 승인하고 타교육 주최하는 맞죠?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기관 되죠. 정규 교육과정이지만 해외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외 안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 됩니다. 빨간색 3개 정규 교육과정 이유니까 1, 2학년들은 쓸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있습니다. 요거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진로 희망 분야 3학년은 희망 난칸에 1학년과 2학년은 진로 희망 분야 특기 사항에 쓰죠. 그 동그라미 교육과정에 있는 것 동그라미 진로 관계없이 교육과정 계획에 있거나 없거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3쪽. 자, 나머지는 뭐 상관없는데요.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은 가지 않았다면 못 쓰지만 별도의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 있어서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상 편성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진로는 됩니다. 이거 별표 쳐놨습니다. 진로는 됩니다. 자율활동, 네, 다 상단기록 됩니다. 정규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됩니다. 동그라미 썼으니까 특기사항 되는 거 아시죠? 84페이지 5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아리는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정규교육과정 내 됩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기사항 안 쓰십니다. 그 다음에 정규교육과정 내 자,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스포츠클럽 안 쓰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쓰신다는 거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교육계획 이외 안 쓰십니다. 이제 이거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저 외울 것 같아요. 이제 97페이지 96페이지 4번 보시면 동아리 활동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방과후 활동, 시속 합쳐진다. 이건 다 아시죠? 교육과정 내 68시간까지는 체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고요. 여기 모든 학생 기록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 빨간색 나왔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는 안 쓰십니다. XX. 지도교사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몇 페이지죠? 97페이지. 학교장은 정규 스포츠 이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 실적 체육 선생님이 담당하실 것 같고 그냥 다 쓰셔서 그냥 땡기는데 허위로 입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이 감독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무부장이 해야 되면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감독하는 거죠?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체육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번 진로가 이거 똑같죠? 네, 진학시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 특기사항 안 씁니다. 요 초록색은 새로 입력됐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없고요. 2020학년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쫙쫙쫙 입력을 해왔는데 자,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수행한 노력 결과 진학 선생님의 상담 공고 그래서 굉장히 진로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주간 기간 중에 봉사활동을 한 곳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실시한 봉사활동 개인으로 자 여기 보시면 청소년 단체는 개인으로 넣으시고 중복 안 되게 신경 쓰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점검 나갈 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98페이지 다 노란색이라 달라진 내용 없습니다. 99페이지 강사님이 되게 강조하셨지만 달라진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강조하셨어요. 2월 말까지 넣어주라고. 그렇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할 거냐? 100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적된 학생, 면제된 학생의 증빙사료는 원적기에서 잘 보관하시고 학업 중단 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잘 가져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로 복학을 하여도 우리 학교 걸 땡겨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훈련 243호 3학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달라지지 않았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106페이지 와주세요. 106페이지로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3학년은 똑같습니다. 패스.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창체활동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동그라미를 제가 쳤습니다. 완전 헷갈립니다. 교육과정 내에 당연히 쓰죠. 학교장 승인한 거 씁니다. 그 다음 해외 안 씁니다. 그 다음 정규교육과정의 동아리 쓰죠.
네, 정규 교육과정에 학교 스포츠 클럽 17시간 안 되면 안 쓰고 그냥 기본으로 씁니다.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청소년 단체 당연히 씁니다. 교육과정 이외에 의한 자율 동아리 활동 몇 개든지 써줍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이런 체험활동 당연히 쓰죠. 봉사활동 특기사항 3학년만 씁니다. 교육과정 나머지는 진로활동 다 쓰십니다. 아주 3학년이 쓸 게 많습니다. 그렇죠? 107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108페이지 보세요. 동아리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동아리 당연히 쓰고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자율 동아리 당연히 쓰고 요 내용도 쓰시고 추가로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외는 당연히 씁니다.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 활동 17시간 미만만 안 쓰고 다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쓰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3학년들은 다 쓰시는 걸로. 109페이지 형성되지 않았으나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수 시간은 안 쓰지만 특기사항 쓴다. 네, 3학년들은 다 쓰셔야 됩니다.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 동아리 여전히 안 씁니다. 자, 되셨죠? 네. 이 빨간색 학교 교육 이외라는 내용이지만 3학년은 쓴다고 제가 쭉 얘기해놨고요. 여기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이런 거에 K-팝 댄스반 이런 정도는 그냥 K-팝 반 이렇게 쓰셔도 된다. 제가 2020년인 줄 알고 딱 써놨는데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영어를 깊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다 새로 나온 건 줄 알고 초록색으로 칠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2019학년이랑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쭉 떼서 116페이지 오세요. 116페이지.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다가 오늘 장학사님을 깜짝 놀래킨 일이 있습니다. 신고합니다. 자, 116페이지 분명히 전체 학년이죠. 훈령 여기 321호라고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원점수, 교과목 평균, 갈로 여물고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사님한테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1, 2, 3학년이 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적계 선생님에게 확인까지 했어요. 원점수, 표준 점수. 그럼 표준 편차는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질문했는데 1, 2, 3학년 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성적 그 담당자만 보는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정말 찾아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321호에 따라서 1학년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선생님들 원고에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건 저장이 안 됐네요. 자, 나중에 뒤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117페이지 여기도 역시 표준 편차가 뿅뿅 사라졌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교과 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 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알고 이걸 여기다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코로나로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는 시절이 됐죠. 그 다음에 교과 수업 시간에 해야지만 수행평가라는 거 강조한 거 요거 들어갔고요. 119페이지 여기에 수행평가의 평가 그다음에 요소 요거 새로 들어갔어요. 이거 제가 초록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요. PPT에 있는 내용 강조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번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 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 변경 사항은요. 성직 기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 도구 정도는 변경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웬만하면 그대로 쓰시라는 얘기. PPT 배부된 거 있으시죠? 거기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질문은 장사님한테 하세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추가됐고요. 여기 4번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 부여,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게 미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게 정말 강조되는 사항인데 원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게만 성적을 알려줘야지 뭐 어디 붙인다든지 그걸 돌린다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꼭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역시 표준 편차 없어졌습니다.
다음 자유학기 평가가 추가가 돼서 여러 법무부장님 자유학기 평가 받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은요. 120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제적되거나 면제된 친구들 성적 잘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아까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으라고 한 거고요. 이제는 그냥 빵빵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127페이지 자, 전입생의 성적, 전입의 경우 전입학교에 계획된 시간으로 이수하고 이수 여부 피해 처리한다. 요거 PPT 있어서 강조해 드렸고요. 교과협의회를 할 수 없는 학교는 학년협의회를 해라. 이것도 PPT에 있어서 강조해 드리고요. 제가 드디어 책에 없는 걸 찾았습니다.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 평가 더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여기는 새로 들어갔습니다. 홍보 평가 결과 후속 조치 이의 제기. 이번에 이의 제기에 대해서 2020학년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 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얘기하시고 꼭 시험 치기 전후에 이의 제기 기간을 꼭 두시라는 항목을 꼭 넣으시고요. 정정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증빙 자료가 객관적으로 내부 결제가 됐다든지 공신력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정정을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 보겠습니다. 6항의 심의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예로서 장기 결석 아까 제가 자랑했죠? 우리 인하는 5회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과해서 배부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규정 학칙에 넣어야 한다 해서 저희 학칙에 넣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129페이지 주요 내용에 수행평가 이 깡그리 지금 중요시역인데 특별히 학습 과제 쌍방향 수업 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조했는데 여기는 쪽지가 안 보여가지고 못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요것도 그대로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꼭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하여라 라는 걸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쇄 단계 요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PT에 있는 내용이라 강조했는데 평가 원안 보완 책임자는 연구부장 맞으시죠? 제가 연구부장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무릎을 뺐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못 뺐습니다. 자, 코로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13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이걸 미리 원래 있던 문장이었는데 이 과정과 결과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과제형 수행평가는 절대로 안 된다. 코로나에서 강조했죠. 코로나19 출결 평가 기록 2판이다. 쌍방향 화상 수업 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했을 거나 토의를 했을 때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했을 때 그 학생의 참여도와 논리성, 이해도에 관해서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31페이지. 요거 2020년 새로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반드시 부여하시고 성적은 따로따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PPT에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복수의 학생이 모든 활동을 하더라도 성적은 따로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 처리 결과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장학사님을 깜짝 놀라게 한 거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은 원점수 과목 평균의 표준 편차가 빠졌고 2학년과 3학년은 표준 편차 그대로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면 아마 지침 321호에 따라 1학년은 빠지고 2, 3학년은 내년, 내후년에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19로 평가를 미참여하면 결시가 원칙적으로 결시 처리를 하십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출결 평가 기록 2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별치료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야지만이
그걸 인정점 100%이지만 미제출하면 80% 변결 처리해야 하고 심각 단계나 경계 단계라서 고위험군 학생 중에 저희 학교 이번에 천식 환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 절대 코로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알아주는 고위험 환자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막 팍팍 쓰러지는 천식 환자입니다. 근데 심각 경계 단계잖아요.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 그럼 너는 오지 마라. 100%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 시험을 시도로 별도 교실을 운영해서 기회를 부여하라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 1학년 2반, 3학년 시험 치는데 1학년 2반 교실 감독 넣고 이 친구 마스크 벗고 시험 쳤습니다. 네, 그렇게 부장님들도 처리하셔야 될 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 없어졌죠? 네, 1학년만 없어졌습니다. 133페이지 보세요. 의미 갖게 기록하시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어디로 오시냐면 쭉쭉쭉 넘어오셔서 148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별표 9번 굉장히 내용이 달라졌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제가 한자 한자 비교를 해봤는데요. 별표 9번은 한자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쫙쫙 넘어가셔도 되고요. 148페이지. 아, 여기다 누르는 거였구나. 148페이지 펴셨죠? 네. 자, 교과입니다. 교과. 수행평가. 학교장 결정에 따라 고위험군, 기타 미등교 학생, 쌍방향 수업이거나 예체능 같은 경우에 동영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니 수행평가 기회를 꼭 부여하여라. 이런 얘기 강조했고요. 코로나 학급 학년 단위로 미응시한 학교가 인천에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 일정을 조절해서 그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점을 마련해서 줄 수 있다라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학생 참여 이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네, 원격 등교 수행평가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야 한다. 149페이지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력 범위 저희는 상위 20% 입력해 주기로 했는데 부장님 학교에서도 그냥 그런 것 같으시죠? 자, 나머지는 작년이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50페이지 PPT로 강조한 내용을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방과 후는 3학년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쓸 수 있는 것도 3학년만이다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다 33333 넣었습니다. 이해되시죠? 1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수업한 특기사항에 쓰시는 거 3학년만 쓸 수 있고 선행교육 하신 거 공인인증서 관련된 거 안 된다 해서 X 썼습니다. 특기사항에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다 끝나갑니다. 부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155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자율탐구 활동 아까 강조 드렸죠. 정규 교과에서 창체 시간 창체 특기사항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정규 교과나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만약에 자율탐구 활동을 하였다면 특기사항의 기재가 가능하다. 특기사항이라는 말을 쓸 거를 여기다가 지금 빠졌네요.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156페이지. 자, 자율활동 넘어왔습니다. 158페이지 펴주세요.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자유학기 진로 탐색 활동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고, 네, 교과 통합 진로한 경우에도 수업 내용, 학생 활동 결과 이런 거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로 인식, 진로 체험 뭐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다. 동일 학기에 진로 탐색 활동에 편성되었으나 창작 체험 활동, 진로 활동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 진로 분야, 검사, 결과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라는 말 아까도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61페이지. 162페이지 넘어가고요. 165페이지 오세요. 아, 164페이지.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만 잠깐 하고 이제 저는 장학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64페이지요. 자, 처음에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는데 교육지원청 내부결제. 교육지원청 내부결제.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록색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록색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를 이행한 가해 학생은 조치사항을 입력을 유보한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자, 유보한다. 초록색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에 대하여 대장에만 기록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1호, 2호, 3호를 받은 친구는 병가를 하였어요. 1호 받고 7호 받고 1호 받고 2호 받고 1호, 2호, 3호를 같이 병가를 하였어도 유보합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호부터 3호까지 조치한 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합니다. 그런데 4호부터 8호까지는 입력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유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 이 친구가 그걸 받았다면 이제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입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교 폭력 가해 조치 학생 1호, 2호, 3호, 7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호 안 쓰고 2호 안 쓰고 3호 안 쓰고 7호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행시 미기재입니다. 다른 학교 폭력으로 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장학사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얘는 학교 폭력이 2건인가 봐요. 그러면 쓰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다시 다른 학교 폭력으로.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다른데 같은 날이니까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1호고 얘도 1호니까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폭력이니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1호와 7호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러면 1호는 안 쓰고 7호만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있다가 이 녀석이 다시 다른 학교의 폭력 사건으로 다른 폭력 사건으로 한다면 아까 안 쓴 거 다 다시 쓴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전에 입력돼 유보된 거 다 쓴다라는 내용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제. 자, 삭제는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고 학교에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1호부터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1호, 2호, 3호, 7호인 학생의 명단을 학급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통보할 때는 구두로 통보를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로부터 통보받은 학생을 확인하고 확정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삭제 담당자를 선정하셔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삭제를 하시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 삭제한 사람이 서면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교감선생님이 교감 연수 100점 받으신 분이신데요. 서면 보고란 내부 결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부 결제를 썼어요. 서면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내부 결제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삭제하고 난 다음에 최종 확인은 교무부장이 하겠죠. 최종 확인을 하고 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내부 결제를 하셔야 된다. 내부 결제 2번 하시라고 여기에 딱 하니 써져 있는데 내부 결제 하십니까? 저희 학교 합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자, 167페이지. 167페이지에 연두색이 딱 보이시죠? 네, 요거는 그냥 빠진 거 맞췄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도 훈령에 맞춰서 네, 훈령에 맞춰서 더 추가하셨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17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 아까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정정대장 하시다 이런 얘기고 마번 질병은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보호 차원에서 심의하셔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조를 하셨지만 작년이랑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정정대장 요 뒤에 보시면 176페이지 요 말입니다. 정정사유는 제발 간단하게 쓰라고 하셨어요. 정정사유는 최대한 간단하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제가 여기 필기를 하나 해놨는데요. 졸업식 날 삭제를 하시려면 졸업 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졸업과 동시에 담임이 하거나 학적 담당자가 삭제를 하는데 졸업 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178페이지에 징계에 있습니다. 징계 잘 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다음에는 상급학교에서 이걸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그 장학사님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들 화면 끄지 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들 손 한 번씩만 흔들어 주세요.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정말. 네. 네, 아우, 이거 뭐 매년 하는 건데도 이렇게 또 읽으면서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써주셨고, 정말 혹시 이걸 또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무부장님께 또 이제 메시지로 남겨주신다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겠죠, 김소영 부장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퇴근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길게 얘기하면 이것도 결례일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바로 회의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내일 정리를 해서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전달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표기를 열심히 하셔서 그 파일과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알아듣기 아주 편하게 다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모든 교직원에게 전달 연수를 하셔야 되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 바빠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사실상 아이들의 자서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는 정말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전달 연수에 대한 결과를 또 보고하는 게 있었어요. 보고하는 게 있었고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 차례인가 뭐 연기되고 못 되고 뭐 했던 그런 문서들이 공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기는 하겠지만 골자는 뭐냐 하면 사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모든 전 교직원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100% 모두 들었다. 뭐 1차에 다 못 들었지만 2차에 걸쳐서도 그 선생님도 들었다 하고 이제 100%가 이거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까놓고 얘기해서 100%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100%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모두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모두가 연수를 들으셔야겠다라는 거를 그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내일 파일로 해서 메시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넘었어요. 또 정리하고 가시려면 오늘 퇴근 시간 늦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너무 애써주셨고요. 다음에도 이게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끄고 싶으시죠? 저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부장님 꺼주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